여러분과 함께 40페이지 1번부터 12강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40페이지 1번으로 넘어갑니다. 40페이지 1번. 기포 누설 시험에서 사용되는 발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요거는 지난번에도 나왔다, 그죠? 이 점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점도가 높으면 안 됩니다. 점도가 높다는 것은 표면 장력이 높아져서 적심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높아지면은 어떤 기체나 어떤 물질 둥글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적심성이 또한 표면 장력이 높으면은 적심성이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이 점도는 낮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점도와 적심성은 반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점도와 적심성 반대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도 이게 크면 안 됩니다. 작아야만 이게 이제 적심성이 좋아집니다. 시험품에 영향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맞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LT에서 점도가 높을 때는 표면 장력이 높아져 적심성이 낮아져서 누설시험 적용에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설시험 적용에 힘이 듭니다. 자, LT에서는 LT가 누설시험 때, 그죠? 점도 낮아야 한다는 게 이제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표면 장력. 표면 장력, 이거는 침투비 파괴할 때도 자주 나옵니다. 물 분자 움직임이 액체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물방울이 구형으로 떨어지는 것도 물방울 표면 장력 최소화하기 위해 표면적이 제일 작은 입체 도형인 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 여기에서 이제 작아져야 된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 장력 요거도 좀 알아두십시오. 자, 제가 여기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누설 시험이나 기포 누설 시험 이런 건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으로 잘 많이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좀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 시험할 때 송신 펄스만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수신 신호 나타나지 않았다. 이때의 고장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음파 탐상할 때는 요즘 그 탐촉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송신 신호 보내는 거하고 수신하는 게 있는데, 송신 펄스는 이렇게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 오실로스코프에 송신 펄스는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수신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고장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송신 신호가 갔는데 안 돌아온다는 것은 그 케이블이 있습니다. 동축 케이블. 그 케이블이 있는데 그 접선이 아마 불량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동축 케이블 접촉 불량일 때는 송수신 불량이고, 에코 피크가, 요거 이제 초음파를 여러분 안 봐서 그런데 꼭 그 모니터에 이렇게 팍팍팍 뛰는 여기 왜 그러냐면 소리이기 때문에 에코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 심장 같은 데 막 뛰고 이래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꼭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 에코 피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조금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2번 내마모성 요구되는 부품의 표면 경화층 깊이, 피막 두께. 하여튼 그 내마모성 요구되는 부품의 표면 경화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막 두께 이런 거 측정할 때는 두께를 하면 무조건 와전류 탐상 시험입니다.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또는 ECT로 표시합니다. 왜 ECT냐? Eddy Current Test. Eddy Current가 와전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는 전자유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자유도 시험이니까 이 와전류 탐상 시험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전기 전도도가 우수한 그런 제품에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와전류 탐상 시험 ET, ECT고 여기 나와있죠. 부품 표면 경화층 깊이와 피막, 두께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호들은 좀 알아둬야 되겠죠. 방사선 투과 시험은 RT고 적외선 분석 시험은 여러분 이거는 지금 거의 다루질 않는데 IRT입니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 음영 방출 시험도 있습니다. Acoustic Emission Test를 해가지고 AE 또는 AET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기호는 알아두세요. 원어를 뭐 여러분 다 알아라는 건 아닌데 기호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초음파 탐상 시험 공진법에서 재질의 두께는 진동수와는 어떤 관계 있는가? 진동수와는 진동수가 높으면은 재질의 두께는 얇겠죠. 그래서 진동수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3번 자분 탐상 시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러분 초음파나 방사선이나 이런 비파괴 문제가 앞부분에 나오더라도 이건 어떤 데는 보면은 어려운 곳에서 그 사람이 한두 문제 내면은 못 맞힐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자분 탐상 시험은 또 여러분이 동시에 수업을 이게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분 침투 탐상 시험에도 자분 탐상 시험이 나올 뿐만 아니라 침투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에도 침투 탐상 시험이 나오고, 그러고 이제 두 가지가 다 표면 결함 탐상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형광일 때는 자분이나 침투나 자외선 조사 장치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거 초음파 탐상 시험이나 방사선 탐상 시험이나 누설 탐상 시험이나 전자유도 시험이나 이것도 엄연히 한 과목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초음파나 방사선 같은 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 문제를 여기에 한두 문제를 중간에 써내낸다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만 알 뿐이지 깊이 있게 나오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만 여기에서처럼 자분 탐상 시험이 나왔다. 이런 거 같은 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은 핀홀과 같은 점 모양의 결함은 검출이 어렵다. 요거 맞습니다. 요 점 모양 결함 이런 거는 방사선에서 제일 탐상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핀홀, 기포 같은 건 내부 결함이거든요. 그래서 자분 탐상 시험으로 검출이 어렵습니다. 자속 방향의 불연속 위치와 수직이면 결함 검출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제 잘 알아두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전기를 공급하면요.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 자속이 그 직각 방향으로 이제 생깁니다. 그럼 불연속이 결함인데 결함은 잘 알아두십시오. 자속 방향하고는 90도일 때가 가장 무수합니다. 45도 방향 결함 검출도 가능합니다. 단 결함이치와 자속이 평행일 때는 결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전기를 공급하는데 전기 방향하고 자속 방향은 직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함이치와 자속이 90도일 때 가장 잘 나타나니까 결함이 전기 방향하고는 평행일 때 잘 나타납니다. 자, 이런 걸 꼭 알아둬야 되겠죠. 결함이 자속 방향과는 90도일 때, 수직일 때 가장 우수하다는 것은 이 전기 방향하고 자속 방향도 9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이 전류 방향하고는 평행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때 제일 잘 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분 탐상할 때는 자분 탐상기를 이렇게 방향을 한 번씩 돌려가면서 검사를 합니다. 왜? 어느 방향으로 결함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4번 비파괴 검사 중 일반적으로 결함 깊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결함 깊이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요거는 초음파 탐상 시험입니다. 방사선 투과 시험도 내부 결함을 탐상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위에서 사진을 찍어 버리는 거니까 암만 해도 깊이는 조금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내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접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액이 고체 표면에 적용될 때 액체, 고체 표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액체가 고체 표면을 적시는 능력이 적심성인데 이 접촉각이 90도 이하일 때가 자, 적심성이 좋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주파수를 증가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많아지면 1초에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장은 짧아진다. 반대 관계가 있다. 꼭 알아두세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1페이지 5번. 제가 이 앞부분에서 좀 버벅거리는 바람에 여러분 혹시 그 답을 보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앞부분에 제가 그때 좀 복잡한 상황을 좀 버벅거렸습니다. 자, 그거는 그 답을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5번. 여기 와젤류 탐상 시험입니다. 이런 것도 어려워요. 표면 코일 사용하는 와젤류 탐상 시험에서 시험 코일과 시험체 사이의 상대 거리의 변화에 따라 지시가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암만 해도 이게 이제 와젤류 탐상할 때 표면 코일을 사용합니다. 이거와 시험체 사이에 상대 거리의 변화에 따라 지시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lift off 효과라고 합니다. lift off 효과다. 이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밑에 있네요. 시험평과 코일 사이에서 거리가 변할 때마다 자기 커플링 변화로 인한 탐상 장비의 출력이 관찰되는 효과를 리프트 오프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전문적이죠.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세하게 안 배웠습니다. 저도 와젤류 탐상 시험이 최근 있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토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리프트 오프 효과, 요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이즈 효과나 오실로스코프 효과나 가이즈 효과 같은 거는 또 어떤 적절한 경우에 또 한번 나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자, 표피 효과라는 게 여기 많은데, 표피 효과라는 건 또 뭐냐? 이건 자주 나옵니다. 전류 주파수가 증가할 때마다, 그러니까 전류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전도체 내부의 전류 침투 깊이가 감소하고 표면부에 침투 깊이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표피 효과라고 한다. 표피 효과라고 한다.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전류가 통하고 하니까 이 표피 효과도 자기
자본 탐상 시험이나 이런 데서 적용이 가능하다. 자, 6번 형광 침투액 사용한 침투 탐상 시험에서 형광 침투액입니다. 자외선 등 아래에서 결함 지시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색은 요거는 황록색 꼭 좀 알아두세요. 7번 다른 비파괴 검사법과 비교했을 때 방사선 투과 시험 RTG 그죠?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서원해놨습니다. 이건 표면 결함 검출하는 게 아닙니다. 필름을 두면 반영구적인 기록이 가능하고 내부 결함 검출이 가능합니다. 방사선 그런데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표면 균열 검출의 우수한 비파괴법은 대표적인 게 자본 탐상시험 MT, 그 다음 침투 탐상시험 PT, 그 다음에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입니다. 요 세 가지가 표면 균열을 검출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또의 문제. 방사선 투과 사진 촬영에서 산란성 방지를 위한 조치로 부적합한 것은 이게 막 산란해버리면 필름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필름 홀드에 필름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케이스 같은 데 딱 넣습니다. 거기에 또 연이라는 거는 납입니다. 연박, 납은 이렇게 방사선이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연박, 납박 스크린을 이렇게 이제 또 삽입합니다. 필름을 어떤 그 고무로 된 그 지갑 같은 데 있습니다. 그 안에 넣고 거기에 또 납으로 만든 박으로 된 연박 스크린을 또 삽입합니다. 그래야만 산란성이 방지됩니다. 요거는 실기할 때 꼭 그렇게 합니다. 필름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머니처럼 되는데 거기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구에 다이어프램을 설치한다. 요 다이어프램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요 설치 맞습니다. 시험체 주위에 마스크를 설치한다. 요렇게 딱 이제 마스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딱 설치한다. 맞습니다. 자, 산란선 영향 감소. 필름 뒷면에 합판을 부착한다. 이게 아닙니다. 후면 스크린, 마스크, 필터, 납 증감지가 연박 증가입니다. 콜리미터 및 다이어프램 콘 등을 사용하면은 산란성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콜리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콜리미터인데 정반이나 긴 안내면 등의 평면, 진각도, 진짜 각도가 있는 진각도, 진직도, 직선성이 있는 것, 단면, 끝면, 이 게이지의 평행도 측정하는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각도라든지 진짜 직선도라든지 단면 이런 거, 끝면, 게이지의 평행도 측정하는 계기가 콜리미터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다이어프램 뭐냐면은 압력 검출, 압력 변이, 힘의 변환을 위한 요거는 딱 밀봉 기능을 딱 밀봉을 해버립니다. 금속, 비금속 다이어프램이 있으며 공기압 사용한 기기 연산 및 증폭 요소에서 사용됩니다. 전자는 파형으로 변형된 금속 원판으로 재료 탄성, 압력을 평형하게 하여 사용하고 후자는 중심부를 금속성 이 좌금이라는 거 어떻게 딱 정착이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눌러서 교정한 스프링 조합시켜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만하고 다이어프램은 압력 검출, 압력 변이, 힘의 변환을 위한 밀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 다이어프램, 비금속 다이어프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 후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방사선 투과 요거는 나중에 또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시험을 칠 때는 요 부분을 더 상세하게 공부하시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제 형식이라든지 여기에 음영 처리된 것을 한번 보고 이제 시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시험체를 가압이라는 것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감압이라는 것은 압력을 낮추는 겁니다. 시험체를 가압하거나 감압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압력 변화를 계측하여 누설검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압력 변화죠, 그죠? 압력 변화 누설검사다. 압력 변화 누설검사다. 요런 정도로 알아두고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완벽하게 내가 알려고 하면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 하려면 굉장히 또 별도로 이 한 종목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소개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체를 감압한다 이랬으니까 압력 변화 누설검사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다음 중 필름 개봉에도 필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환경인 것은 헬륨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것은 필름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큰데 요건 작습니다. 헬륨은 왜 그럼 적었냐? 불활성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라는 것은 다른 물질하고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필름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요 8번을 잠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헬륨 누설 검사는 앞부분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죠? 그걸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9번 방사선 탐상시험 시 농도가 짙은 사진이랍니다. 요즘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농도가 짙은 사진이 나오는 원인은 뭐냐면 그 노출을 많이 해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갔거나 현상을 너무 지나치게 했을 때 그럽니다. 노출 시간 길 때나 심한 노출 현상이 일어날 때 빛 흡수량이 증가로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리고 현상할 때도 과현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비파괴 검사를 NDT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파괴 검사 신뢰도 향상할 수 있는 설명 중 틀린 내용인 것을 내놨습니다. 비파괴 검사 기술자 기량 향상으로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당연하죠. 그죠? 나 제품 부품에 적합한 비파괴 검사 선정을 통해 검사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제품 부품에 적합한 평가 기준 선정 적용으로 검사 신뢰도 높인다. 옳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검출 가능한 모든 지시와 불연속을 제거하여 검사 신뢰도를 높인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지시라는 것은 물론 지시는 결함, 불연속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의사지시가 있습니다. 의사지시는 진짜 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시를 다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지시, 불연속 요거는 결함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한 의사지시가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 의사지시까지도 제거할 수가 없지요. 그죠? 자, 여기에 만능재료 시험기로 단면적이 1제곱미터인 환봉을 10kg F 하중으로 인장할 때 인장응력은 자, 여기서 인장응력이라는 것은 모든 응력이나 강도 시험은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단면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분자에는 그때의 하중입니다. 자, 여기 단면적은 1제곱미터라고 그랬죠. 1제곱미터. 그 다음에 하중은 10kg F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9.8을 곱해가지고 10을 하면은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98이 나오죠. 그럼 요거는 파스칼 할 때 이렇게 한다. 파스칼은 결론적으로 단위가 밑에는 제곱미터고 위에는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킬로그램 F인데 그 앞에 9.8을 곱해준다. 그럼 여기에
파스칼이 된다. 그래서 98이 된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11번. 12번. 직선도체에 500A 전류 통했을 때 중심도체에서 50cm 떨어진 위치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단위는 미터당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퍼 미터인데, 자, 자개 세기가 H고 전류는 I입니다. 로는 거리일 때, 그러면은 이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H는 2파이 로 분의 1입니다. 2 곱하기 3.14 로는 여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50cm니까 미터라면 0.5가 됩니다. 0.5 미터로 곱해주. 요 암페어 퍼 미터잖아요. 그죠? 위에는 얼마냐면은 500암페어니까 500으로 하면은 159.2 암페어 퍼 미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기 비파계에서 다루는 건데 침투 비파계에도 나왔습니다. 그럼 요걸 요 계산하는 걸 알아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파계 할 때도 응용이 되고 침투 비파계 할 때도 응용이 됩니다. 표면 균열 검사용 파괴 검사. 여기 지금 조금 파괴 검사라고 하면 좀 잘못됐죠, 그죠?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비파괴 검사입니다. 파괴 검사 해놓고 NDT라고 하면 안 맞죠, 그죠? 요게 비파괴 검사다. 좀 알아두세요. 비파괴 검사다. 비파괴 검사는 표면 균열 검사용 비파괴 검사 NDT는 자분 탐상법 MT, 침투 탐상시험 PT, 와전류 탐상시험 ET 또는 ECT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에서 나타나는 자력선의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력선 밀도는 어느 범위에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선 밀도는 그 점에서 자기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맞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맞습니다. 다 자력선 밀도 큰 곳은 자기가 셉니다. 맞죠? 자력선은 도중에 갈라지거나 서로 교차한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 자분 탐상 시험할 때는 또 누설자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설자속 뭐냐? 자력선이 결함을 만날 때 결함을 피해 나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파괴 검사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함이 있을 때 자장이 전기를 공급하면 쭉 흘러가는데 결함이 없으면 일직선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결함이 있는 곳에서는 그 결함을 통과하지 못하고 위로 나갑니다. 표면으로 나갑니다. 표면으로 나가는 걸 우리 누설자석이라 하고 그 누설자석이 표면에 나오면 자석가루를 뿌리는데 그 자석가루가 그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하면은 누설자석이 모인 그 밑쪽에 결함이 있다라는 걸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력선, 매그네틱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개 상태를 쉽게 나타내도록 하는 가상선입니다.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보통 여기처럼 N극에서 나와서 공간을 지나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 접선의 방향은 자개 방향을 나타내고 그 밀도는 자개 세기를 나타냅니다. 또한 자력선은 같은 방향으로 통하는 같은 방향 그거는 반발하고 다른 자력선과 절대로 교차하지 않는다. 직선으로 간다. 14번 초음파 진동자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발생의 효과인 것은 압전 효과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촉자의 가령 예를 들면 수정을 넣어놨다고 봅시다. 탐촉자에 수정을 넣었는데 순간적으로 센 전압이 높은 전기가 탁 충격을 주면 이 수정이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들어요. 그 다음에 전기라는 게 널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흘렀다가 끊어졌다 이랍니다. 그래서 수정이라는 탐촉자에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센 고전압 전류를 보내면 이게 딱 움츠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순간적으로 전기가 사라지면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아주 초음파니까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가 기계적인 신호로 바뀌는데, 이게는 그 전기에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초음파 진동자는 요거는 아주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 진동자에서 발생하는 초음파 발생 효과는 압전 효과이고, 압전 효과는 정기적인 신호 보내면은 기계적 에너지로 진동이 발생하고, 이에 상하여 초음파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덕 이 시간 수업을 마치면서 제가 앞부분에서 하고 조금 뻐벅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 초음파나 방사선이나 누설이나 이런 걸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뭐 전문가로서 다룬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침투 자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쪽에서 한두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답을 보고 설명을 보고 그렇게 문제를 풀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